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이슈 논평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오늘 NKTV 방송 시간에서는 매우 우심하게 출렁이고 있는 북한 시장의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NKTV는 월마다 북한의 시장들에서 식량과 소비품을 비롯한 주요 33가지 상품들에 대한 가격을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북한 시장과 또 나아가서 북한 경제체제가 겪고 있는 내부 실상들을 저희가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해령 시장의 33개 물가가 일단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가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물가가 지난 시기와 일정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우 급격한 변동을 오고 있죠. 이게 어떤 원인에서 기인된 건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물가표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난 18년 2월 한경북도 해령종합시장이 33개 물가표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2월 중에 북한 시장들에서 물가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세히 품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이제 다 제시했는데 표를 함께 보시죠. 흰쌀의 경우에는 6,900원이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3,150원.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들이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상품이 술이겠죠. 술인 경우에는 2,300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요. 일반적으로 흰쌀로 생각한다면 한 4kg 정도 이 가격을 가지고 고기를 이제 1kg를 살 수 있는 그런 그 구성으로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도 있습니다. 소금과 단가류들 가격이 있는데요. 소금은 3,700원, 사탕이 5,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사탕은 설탕가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부콩과 콩나물, 건고사리와 인조 고기를 비롯한 부식품들이 이제 가격이 나와 있죠. 고춧가루, 맞아. 북의 주민들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조미료입니다. 4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요. 이 돼지고기 값보다는 훨씬 거의 2배씩이나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미업가 가격도 있고요. 그리고 과일들, 사과, 배, 이런, 과일 가격도 한 17,000원, 18,000원. 저렴치 않죠. 그리고 수산물 가격이 있습니다. 이면수나 청어, 가재미, 고등어. 예. 그리고 또 보통 주민들이 많이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시장통이라든지 아파트 근처에 있는 그 일반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는 5,700원이 드는 거죠. DVD는 500원. 태양 전지판과 가정용 변압기. 이게 전기를 주지 않는 요즘에 집에서 전기를 보기 위한 필수적 이런 장비인 거죠. 디젤류와 휘발유는 28,000, 22,000원을 이제 호가했습니다만은 상품이 없으니까 더 올리지 못하는 이런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가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물가일까? 이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소득이 얼마 되느냐 문제인데,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 노동자가 한 달 벌어가지고 국가로부터 받는 노임이 2,300원부터 3,00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한 달 급여가 4,000부터 5,000원 사이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김정일 때 그걸 정해놓은 가격인데, 오늘에 와서도 거의나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해마다 이제 물가 상승 대비 이렇게 급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북한은 11년째 물가는 거의 한 200배 증가했는데 급여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가 한 달에 4,000원 내지 5,000원을 받았을 때 시장에서 쌀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시장에 간다면
시장 물가에 나온 것처럼 쌀 1kg도 사지 못하는 이런 노임이 아닌 노임이죠. 이건 구별을 준다라고 하는 명색만 줄 뿐이고 사람들을 일시키는데 공짜로 시키지 않아. 노임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도 주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노예 노동, 그 무임금 노동에 대한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노임을 주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죠. 그 노임도 없이 한 달에 5천 원 주는 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식구가 먹고 살지? 저희들 참 이제 북에서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만은 누구도 내가 간부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밑에 사람들한테서 직권을 가지고 빼앗아 먹거나 쪼여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자기 두 손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장사의 속이 누구나 그게 밟지도 못하고 하도 이제 그 좁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나 시장에서 뭘 해 먹고 살 게 없다라고 다들 이제 불평이 많는데요. 뭐가 됐든지 한 가지 이상의 장사는 해야만이 그게 주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가를 이렇게만 놓고 보면 참 정확히 안겨오지 않아서 지난 1월과 또 2월 달의 물가를 나란히 세워놓고 이제 어떤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그 변동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좀 함께 보시죠. 큰 글자로 표시된 거는 2월 달, 전번 달 물가이고요. 또 그 다음 옆에 나란히 있는 라는 1월 달 물가입니다. 쌀 보겠습니다. 쌀인 경우에 1kg 가격이 전달에 6,900원을 호가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전달 1월 달에는 얼마 있는가? 5,2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200원 정도 더 올랐는데요. 이게 거의 한 30% 이상 물가가 오른 셈입니다. 여러분 30%가 물가가 올랐다. 이건 완전히 고공행진이죠. 아마 우리 남한에서도 30% 물가가 오른 경우는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북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0% 물가가 쌀값이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북한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또 주민들이 수요에 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수준이 쌀값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옥수수도요, 거의 한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찹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찹쌀도 엄청나게 올랐죠. 한 1,700원 정도 됩니다. 이 밀가루도 있고 돼지고기 쪽도 올랐어요. 1,800원에서도 2,100원 됐으니까요. 오리고기도 그렇고요. 사탕이나 과자, 두부콩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북한 시장이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쌀 값이 모든 시장 물가의 기준이 됩니다. 쌀이 올랐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것들도 같이 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전기기구를 포함한 이런 건데 USB라든지 그리고 영화, 태양전지판, 가정용 변압기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사실 태양전지판이나 이 가정용 변압기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좀 문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죠. 애들이 정말 새까만 데에서 등잔을 켜고 공부에 대한 그런 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태양전지판이나 변압기를 사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사다 보니까 이런 생필품 가격이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장사꾼들은 값을 낮추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참 듣기에도 울적한 이야기고요. 언제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사람들이 정말 입고 쓰고 먹고 사는 그 기본적인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식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단과류나 육류, 농토산물,
그리고 과일, 어류, 소채 이리까지 전반 다 올랐다. 평균적으로 30% 이상 올랐다.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 시장까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품귀 현상이 극대화되고 또 그 시장에 공급이 없어가지고 돈은 들고도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인플레는 끝없이 치솟을 것이고 또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대량 아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 후반에 있었던 대량 아사, 그때 양상하고 지금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춘곤기라고 하는 것이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북한에서. 이 춘곤기에 굶지 않기 위해서 명절 조금 쓰는 거 내놓고 나머지는 다 식량을 싸는데 모든 걸 다 집중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주민들이 식량 가격이 그렇게 갑자기 왜 올랐느냐. 여기에 대한 그 내부의 이 상인들의 어떤 분석은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조차 먹을 걸 구하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불만이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정부를 향해서 나올 수 있겠으니까 쌀값만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쌀값만은 유지시키기 위해서 당국이 강연회를 들이대 가지고 상인들 모아 놓고 너희들 쌀값을 5,000원 선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라에 매우 민폐들이고 그리고 김정은한테 충성하지 못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킨 거죠. 그러면서 5,000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호가할 때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겠다 라고 지난 2달, 3달 동안 이 쌀값 폭등만은 잡기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순찰대들을 보내서 감시하고 누가 5,000원 이상으로 비싸게 파느냐. 그리고 장사꾼들 사이에서도 서로 정보망을 동원시켜서 누가 몰래 누구한테 얼마를 비싸게 팔았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고 그래 문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싼 물건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니 뭐 시장에서 뭐 뭘 해볼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장사꾼들이 시장 그 식량 매대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오는 손님만을 맡게 된 거죠. 자기 집에서 하니까 시장 관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싸는 사람한테 특별히 이제 주의 줘가지고 다음에 또 싸게 쓰면 우리가 이 집에서 이게 식량을 쌌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주의도 주고 전반적으로 식량 장사꾼들이 이제 쌀을 안 내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에 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고 그보다 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식량을 포함한 단가류 또 여러 가지 뭐 조미료나 큰 생필품 이런 것들이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서 엄청난 공급이 부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시장에 이렇게 식량을 포함한 전반적 물자들이 없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 굉장히 아우성이 높습니다. 예, 시장 골목에서 그리고 또 아파트에 여인네들이 모이기만 하면 남자들까지도 야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우리가 뭐 내일 죽겠는지 모레 죽겠는지 모르겠네. 시장에서 이 쌀도 못 사고 비싸고 쌀 데도 없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90년도 권한 행군이 다시 오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요 북한은 이제 올해 9월 9일에 뭐 승리자의 대축전장 그리고 사회주의 조선의 복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9월 9일 길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위험할 대로 위험해진 생존의 위험 이것도 떨치지 못한다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그런 조선노동당과 그런 김정은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핵이나 미사일 쏴봐야 백성이 다 굶어 죽어가고 백성이 지금 도탄에 빠져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따위 걸 만들면 뭐하고 그 누굴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울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 생각지도 않게 뭐 남북의 화해와 그리고 군사적 긴장 해소 그리고 북미 간의 소위 비핵화 문제까지 거들어든 어떤 모종의 밀당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크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오죽이나 바빴으면 노동신문 포함한 조선중앙 텔레비전 어떤 공식 매체를 통해서도 자기들이 핵 폐기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자기들이 만능의 보검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후대들에게 넘겨준 귀중한 혁명의 가보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어떻게 돼 와서 요즘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폐기하기 위한 이런 논의도 미국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아주 나올 수 있겠냐. 이건 좀 바빠 맞을 대로 바빠 맞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리트머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게 잘 돌지 않고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가 오르면 녹아나는 것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기생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부분들 여기도 같이 이제 도산나게 돼 있습니다. 계획경제 부분에서 상당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기들의 상품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거기서라도 조금씩 돈을 벌어서 국가의 예산을 맞춰가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거대 공장 기업소들도 종업원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재나 원단위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배급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게 청진에 있는 수남시장이라든지 라진선봉시장 아니면 저게 신우시장 가서 직접 필요한 물자 원단위를 사와 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가게도 결국은 북한 기업도 경제 전체가 완전히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이 거대한 불만, 그것을 미봉할 수 있는 아무런 경제적 그 대책도 가지지 못한 김정은, 결국은 자기 집안이, 자기 그 권력 집안이 매우 위험하고 불성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모험적인 딜에 나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를 위한 전제로 회담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냥 반길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에 분명히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김정은은 점점 가중되어 오는 이 경제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시장이 붕괴되고 시장이 붕괴되면 결국은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이 완전히 이제 위험 직전에 가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기 위해 싫든 좋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대북 경제 제재를 풀고 남쪽하고 아주 그 유화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당분간이라도 부구절이라고 하는 이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한이 돈이 필요한 거죠. 남쪽이 돈을 좀 가져다 써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미국하고 잘 그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예상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담은 그들이 울며 거자 묻기로 나오고 있는 결국은 백기를 든 형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 이 시장 가격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북한을 자세히 그리고 어떤 육감이나 예측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볼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부터 어떤 자세한 팩트와 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북한 시장, 북한 주민, 북한 정권이 내구력과 또 그들이 처한 빡한 이런 상황들, 그 내부적 동인들을 분석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 북한의 북미 협상을 제안하고 나선 그 전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